자,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친윤계. 예, 당정 갈등, 한정 갈등. 네. 뭐 용어가 자꾸 새로운 게 나와서요. 예.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여당 그 연찬회가 이제 끝난 날이거든요. 예. 오전까지 일정이 있었는데 국회의원 연찬회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국정감사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하고 이제 여당하고 정부가 얼마나 합심을 잘해가지고 국정감사를 잘 돌파할 예. 것이냐. 이거를 목적으로 이제 모이는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끼리 이제 으쌰으쌰도 하고 예. 뭐 강의도 듣고 앞으로 이제 그 국정감사에는 어떻게 준비를 한다 이런 의견도 나누고 이런 자리인데 그 연찬회가 예전하고는 다르게 갈등만 더 키우는 연찬회가 됐다라는 예.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3년 만에 처음으로 연찬회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예. 대통령 되고 나서는 이제 매년 여당 연찬회에 참석을 해서 뭐 이 어퍼컷 세리머니도 하고 맥주도 한 잔씩 돌리고 뭐 예.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용산에서 참석을 안 했고요. 그만큼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원래 매번 간식하고 다과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보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간식이랑 다과도 별도로 보내지 않았다.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이게 설령 섭섭한 게 있어도 예. 이런 사소한 것으로 말은 안 나오게 하는 게 어떤 정상적인 것 같은데 섭섭한 거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 네. 이런 사소한 데서 보내든 다과 안 보내고 하면 뭐랄까 이게 이런 말이 좀 빈정상하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게 이제 뭐 범인들이 봤을 때는 좀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자잘한 것 가지고 이제 싸우느냐. 뭐 물론 이런 얘기가 나올 이걸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에 직접 물어보면 그런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답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대통령이 보내는 난 관련된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디테일한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드러나는 그래서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갈등의 어떤 표면화를 이제 불렀던 건데 예. 어쨌든 어제 그 상황으로 이제 보자면 어제 저녁에 정부 관료들이 직접 와서 의료개혁과 관련된 설명을 하는 자리 여기에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일정을 이유로 해서 빠졌습니다. 예. 이 설명하는 걸 이제 듣지 않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 자리 이건 이제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예. 여기도 한동훈 대표가 일정상 빠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없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이나 혹은 여당 내의 친윤계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안 좋은 얘기를 쏟아내는 것 같은 일종의 이제 십자포화를 쏘는 것 같은 양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연찬회 자리가 한동훈 대표와 정부 혹은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 사이의 갈등을 노출하는 그런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원외에 있는 당대표의 한계를 보여준 거 아니냐. 그리고 여전히 친한계라는 사람들이 당내에 소수파라는 그 현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정부 관료들 특히 이제 그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같은 경우는 강연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만약 과학적 근거 없이 의료계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을 다시 변경하거나 뒤집는다면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응급실의 여러 문제점이 의대 증원 발표 이후에 생긴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고 계속 일어났었던 문제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의정 갈등 때문에 새로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원래 있던 문제다. 그러니까 이걸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특히 의대 증원 발표 이후에 응급실에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중에는 대표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있다 보니까 결국 장관급 인사들이 이렇게 대놓고 여당 대표를 향해서 이제 직격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꽤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이제 의과 대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주무 부처 중에 하나인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연단에 올라가지고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 당정이 협력해서 한 목소리로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일치 단결해서 돌파를 해야 되는 국면이지 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인식의 단면을 많이 드러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지금 이제 정부 관료들이 나와서 한 얘기들을 보면 대통령이 이제 브리핑에서 했던 얘기의 거의 연장선들이고 그렇습니다. 그 방향을 얘기 대통령이 한 어떤 방향으로 일제히 달려가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을 향해서 일치 단결해가지고 정부를 도와라.
라는 이 말이거든요. 예.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당 대표가 하고 있는 저 행태는 자칫하면 일탈하고 있는 것 혹은 내부 총질하고 있는 것 이걸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뭐 여러 이제 논란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는데 정작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예. 추가 일정이 있다면서 이 자리에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측은 그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또 따로 반박하진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 왜 일정 이유로 이걸 빠졌느냐라고 했더니 나는 뭐 이미 다 들은 얘기다. 아하, 예. 그러니까 더 들어봐야 뭐 새로울 거 없다라는 이제 취지의 발언이고요. 그리고 연찬회 같으면 이제 사실은 여당 대표하고 여당 원내대표가 투톱으로서 예.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단합대 성격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연찬회 같은 경우 묘하게 이 투톱의 메시지가 결이 좀 달랐다. 예.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강조한 메시지의 내용을 보니까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출발.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민생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국민 속으로 뛰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심, 민생 이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발언들을 많이 한 반면에 예. 추경호 원내대표는 구호로 똘똘 뭉치자를 외쳤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료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여당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일치 단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로 좀 들리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여당 대표가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본인하고 직접 상의된 내용이 아니라든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예. 연찬회에서도 비슷한 기조가 이제 이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어떤 뼈 있는 말들을 계속 단체로 쏟아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정 갈등이란 말을 누가 꺼낸 거군요. 이게 이제 원외에 있는 그 최고위원 김재원 의원이 오늘 이제 인터뷰에서 했었던 얘기인데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정부가 당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다. 예.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정 갈등이 아니고 한정 갈등이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의 어떤 상황 인식 같으면은 정부와 당은 같은 편이고 한 대표와 이견이 있다. 뭐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뭐라고 덧붙였냐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문제가 있다면 당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강조하고 정부 정책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거 이런 여당 대표의 입장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예.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직격을 했는데 대통령이 어제 당정 관계는 원활하게 소통된다고 했다. 진짜 그러냐라고 이제 진행자가 물어봤더니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당정 간에는 이견이 도드라지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다만 제 개인 관점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와는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이제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은 공통적으로 당정 갈등은 없다. 예. 한정 갈등만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한테 이제 그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연찬회 폐회식 끝나고 나서 아니 일각에서는 이렇게 한정 갈등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시각이 있다라고 질문했더니 예. 그 일각이 대통령실 일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익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것 같다. 예. 내가 당대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되묻는 예.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실 내부에서 익명을 통해서 나오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세들 뭐 저희가 이제 몇 차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든지 당 대표를 직접 겨냥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반면 원외고 원내고 지금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보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친한계라는 인사들의 숫자 자체가 워낙 당 내에서는 열세인 부분도 있고요. 뭐 저희가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날 이제 승리 자축연을 할 때 한 10여 명 정도의 친한계로 분류할 수 있는 의원들이 참석을 했다. 뭐 캠프에서 활동을 했거나 이제 지원 사격을 했던 인사들이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인사들이 여전히 온존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당 전체로 보면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화력 지원을 할 수 있는 숫자 자체가 좀 적은 편이고요. 근데 그분들마저도 좀 약간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옛날처럼 어떤 입장이 좀 달라진 것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오늘 제가 이제 뭐 여당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여당 좀 소장파로 분류되는 의원들한테 이제 통화를 해가 좀 물어봤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 예.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전당대회 때 파트너십을 맺고 수석 최고위원까지 이제 당선이 된 케이스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원 사격의 강도가 그러니까요.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다.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보더라도 라디오나 뭐 이제 방송 출연을 했을 때도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이제 100% 전적으로 이제 옹호하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이란 분들도 보면 한 대표를 옹호하는데 눈치를 보는 듯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면 내 생각은 좀 다른데 하는 분위기까지 한 그렇습니다. 대표한테. 뭐 사실 이제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특히 한동훈 대표가 공을 들여왔던 이제 제3자 추천 방식의 이제 최상병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이 바뀌었다. 라든지 예. 뭐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반영하는 걸로 해석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죠. 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평가 또 혹은 그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최고위원에 이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박정훈 의원도 이 파트너로 이제 전당대회를 뛰었었는데 그 뒤에는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잘 안 낸다. 예전만큼 이제 방송 출연 횟수도 줄고 뭐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오히려 이제 친윤계가 예. 공세로 전환하는 것 같은 이제 모습인데요. 예. 대표적으로 오늘 있었던 그 동료 의원들의 강연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다선 의원들이 이제 초대선 의원들한테 일종의 이제 그 수업을 해주는 예.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강연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사실상 당 대표를 직격하는 네.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윤핵관인 게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었던 권성동 의원 같은 네. 경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정이 일치되지 않고 분열돼서 대통령과 당이 따로 갔을 때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다. 예. 그래서면서 이제 뭐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이회창 전 총재 같은 케이스를 이제 예로 들기도 했고요. 예.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하다라고 직격을 하면서 말 한마디 툭툭 던진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네. 이거는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최근 어떤 모습을 직접 겨냥한 걸로 보이는 거고요. 거의 직설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도 TK 지역 국회의원인데 당정을 위해서 충정 어린 충원을 하시라. 그러나 그것이 내부 총질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대통령실의 발언을 거의 받는 것 같은 예. 대표를 향한 직격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번에도 얘기 나왔지만 내부 총질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건데요. 여당 내부에서는. 네, 여당 내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이기 네.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그 당시 권성동 그렇습니다. 원내대표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예. 보냈던 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민감한 단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들이 채택한 결의문 을 내용을 뜯어보면 문구들이 대체로 당정 일치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겠다. 라든지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운다. 예. 이런 표현들은 대체로 정부의 편에 서서 정부를 공격하는 세력과 싸우겠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 주로 당정 일치 쪽에 수렴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두 가지 느낌이 듭니다. 뭐냐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구호만 있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말이 사실 비언 줄 알고 제가 좀 자제를 하려고 했는데 비언은 아니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면 뭐냐면 콩가루 집안이다. 아, 네. 예, 이게 콩가루 집안이라는 어원을 찾아보니까 콩가루가 워낙 붙질 않고 산산이 흩어져서 예. 콩가루 집안 상황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여당 내에도 일치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압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역시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 이제 연찬회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하고 만났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불안감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의료 현장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맞다는 게 저의 판단이다. 예. 기존의 입장에서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여당 내에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당 대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을 향해서 이제 현장에 가보라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거, 그것들과 이제 정반대되는 목소리로 국민 건강과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더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입장을 고집할 게 아니고 조금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진중권 교수의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기사에 보면. 아, 네. 예, 오늘 그 내용은 이제 뭔가요? 예. 오늘 시사저널 그 예. 유튜브에 출연해서 했었던 얘기가 좀 화제가 됐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정 갈등, 지금 의료 대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지난 4월 총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하고 57분 동안 통화를 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밝혔던 내용인데, 그때 그 통화를 할 때 2,000명을 급작스럽게 증원하는 거는 무리다라는 의견을 말했는데 예. 워낙 김건희 여사의 반응이 완강하더라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직접 내용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도 김건희 그 여사 통화할 때 그 얘기는 했거든. 예. 아니 2,000명이나 정원에 정수에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그 숫자가 도대체 왜 나왔냐, 2,000이라는 숫자가. 무리한 거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부분은 굉장히 뭐랄까 완강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뭐 된 거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하는데, 전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어떤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국정에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으로서 네. 국정의 중심에 있다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떤 국정 주요 의제에 대해서 강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면,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정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는 있죠. 예. 그걸 이제 뭐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통화의 내용, 그 57분 통화의 내용을 기존에 밝혔던 내용하고 연결해 보면 그때도 한동훈 대표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다. 예, 그게 이제 사과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런데 안 받아들였다. 그리고 뭐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자기가 이야기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정 문제나 총선 문제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들이 그 통화 당시에 있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이 과학적으로라는 단어가 이제 제가 주목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 단어는 대통령이라든지 정부의 관료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었던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2,000명 증원이라는 이 숫자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 그리고 과학적으로 토의된 내용의 결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양보할 수 없다. 이 입장을 대통령도 어저께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추계로 봤을 때 2035년 기준으로 1만 5천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우리나라만 나와 있고, 과학적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잡은 의료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요. 그 어떤 말씀 하나하나가 본인이 어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느낌을 자꾸 받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놓고 문제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뭘 굉장히 강조했다는 얘기가 돌고 나면 그 사안은 굉장히 현실화되는 가능성이 저기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혹시 정말로 어떤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야? 이런 의심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적어도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그런 아니냐. 의심들을 예.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렇습니다. 예. 정황상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진중권 교수 얘기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 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대통령 주위에도 많은 의사들이 있지 않겠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만 해도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기 때문에 아예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진중권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경로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예.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좀 쉽게 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분위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도 기존의 입장에서 이제 물러서지는 않겠다라고 하고 예. 있어서 이 갈등이 그냥 의정 갈등에서 끝나지 않고 당하고 혹은 당 대표와의 갈등도 계속 좀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굉장히 걸리는 단어 하나가 김건희 여사 말씀 중에요.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확언을 하는데 네. 그럼 누군가 정부 관료가 이 과학적 검증 자료를 보고했다는 얘기인지 김건희 여사한테 예. 혹은 아니면 대통령이 공유했다는 얘기인지. 그 자세한 과학적 검증을 김건희 여사한테 의논했다는 얘기인지 그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는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왜 나오는 거냐면 사실은 뭐 저희가 근거 없는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뭐 넷플릭스 같은 기업하고 여러 협력 관계를 예. 할 때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보고를 했었다.
라고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내놨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예.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한테 별도로 보고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그전에도 이미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셜록 탐사 매체 셜록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정 정책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의견을 냈다. 예. 이런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좀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맥락들이 예.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지난주하고 대비했을 때 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일단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폭 자체입니다. 예. 한국갤럽이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예.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이 23%라서 지난주 조사에 비해서 4%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이 정도는 급락 아닌가요? 뭐 예. 갤럽 조사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이제 4%포인트 한 주 만에 떨어진다는 건 이제 좀 이례적인 급락이라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더 중요한 거는 이 수치가 지난 4월 총선 시기 이후에 최저치고요. 예. 역대 두 번째로 이제 낮은 지지율이기도 합니다. 예. 뭐 워낙에 최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갤럽 조사에서는 20%대를 계속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변한 건 아닙니다만 하락 폭이 이제 조금 더 커지고 있다. 예. 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지지율 자체가 높질 않은 상태에서 팍 네. 떨어지는 거라서 이게 훨씬 더 어떤 데미지가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바닥이 어디냐 이제 예. 문제인 건데 거의 이것 10%대에 가까운 지지율 근접하고 아니겠습니까? 있는 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하락 폭중에서 특히 핵심 지지층의 하락이 좀 크다라는 예. 점입니다. 70대 이상의 지지율이 10%포인트가 하락을 그 했고요.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과반에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거의 유일하게 모든 연령대 중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에서만 50%가 나온 건데 예. 그 지지율도 지난주에 비하면 10%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고요. 예. 50대에서도 역시 5%포인트가 떨어져서 20%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층이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다. 여기 보면 그 TK 지역에서도요. 네. 긍정평가가 37%인데 부정평가가 51%. 51%. 그래서 이것도 과반이 굉장히, 넘게. 예,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지지층이 더 이상 좀 단단하게 이제 붙잡혀 있지 않다, 조금 흔들리고 있다.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이유를 좀 추정해 보자면 예. 이번에 부정평가의 이유 중에서 두 번째가 8%로 나온 의대 정원 확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70대 지지율이 급락한 것이 의정 갈등이 큰 요인일 수 있다는 어떤 약간의 추정이 가능한. 물론 뭐 예. 그걸 이제 직접 연결해서 질문을 했던 건 아니기 예. 때문에 뭐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찬회에 참석한 그 국민의힘 의원하고 제가 통화하면서 이제 물어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의대 증원 관련된 이 갈등 문제, 이거를 지역구에서는 어떻게 이제 보고 있느냐 하는 예. 건데, 특히 TK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주로 국민의힘 의원들인데 좀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예. 추석에 이제 내려가서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야 되는데 굉장히 불만이 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층이 좀 많은 지역이고 예. 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명과 직결되는 분들이 또 상당히 좀 숫자가 많다 예. 보니까 지역에서 특히 걱정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TK 지역이나 영남 지역 전체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어제 그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결과가 여기 하루는 반영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그렇습니다. 3일 동안 이뤄졌는데 어제까지 했으니까. 29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국정브리핑도 지지율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추정이 가능하고 예. 다만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당일 발생한 이슈가 당일 바로 반영되지는 그러니까요. 않는 경우들도 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다음 주에 그 국정브리핑의 예. 결과가 추가 반영될 수도 있는 거라서요. 그래서 이 하락폭이 더 커질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긴 합니다. 그리고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거 하나가 추석이 곧 다가왔는데요. 방금 네. 말씀하셨지만 추석에 어제 저 구조대원분을 인터뷰했는데 사건 사고는 시골이 훨씬 많다 그러더라고요. 지방이 서울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이 귀성을 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그럴 많이 때 발생하죠. 제대로 대처가 안 되면 그것도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당이나 집권 정부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추석 명절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전해드리자면 1일 열리게 되는 일요일에 열리는 여야 당대표 예. 회담 90분 동안 진행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예. 모두 발언만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진행하게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